아, 그러면 이런 변화의 동인이 물로부터 오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첫 번째로는. 이렇게 변할 수 있고, 물 자체가. 그럼 물 자체란 말이 좀 표현이 굉장히 철학적인데, 여기서는 워터 자체가 그냥 물 자체가 아니라 워터 자체가 그런 변화의 동인을 가지고 있는 놈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첫 번째로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디에나 있다. 당시 그리스라는 세계 자체가 굉장히 좁고 또 넓다고 했었는데 바다에도 물이 있고 육지에도 강물이 흐르고 땅 파면 지하수가 솟아나고 나무를 잘라도 수액이 나오고 동물을 잘라도 피가 콸콸 나오고 하늘에서도 구름에서 비가 내려오고 즉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던 하늘과 땅과 바다 모든 곳에서 다 뭐가 나타나냐면은 물이 나타나는 거죠. 이건 역으로 뭐냐면 물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기인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돼요. 아, 땅도 물이 응축되어서 만들어진 게 아닐까? 그래서 땅을 파면 그 속에 아직 응축되지 못한 물이 나오는 거고 사람의 몸 안에도 물이 있으니까 사람의 몸 전체가 물로부터 시작되어 와서 물에 어떤 껍질이 쌓이고 이런 걸로부터 만들어진 게 아닐까? 또 하늘에 있는 기체 같은 건 또 물이 흩어져서 만들어진 게 아닐까? 공기나 이런 것들도.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거겠죠. 두 가지가 사실은 이제 과학적으로 본다면은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되겠죠. 기체, 액체, 고체 상태의 변화를 이 물이 추동하고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어디에나 존재하고 있는 것. 가장 중요한 거니까. 만물의 근원이니까 당연히 모든 곳에서 다 찾아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당시에 이제 성스러움, 홀리한 이런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호흡에서 나오는 숨이 홀리한 이런 느낌을 가지는데 또 하나가 이제 물이죠. 성스러운. 보통 성수라고 하는데 물 자체가 이런 거 아닐까. 사람이 물을 안 먹으면 죽는 걸 봤으니까. 그 다음에 생물들이 죽으면 말라 비틀어져서 물이 빠져나가면서 아, 이런 바이탈리티가 사라지는 거다. 식물들도 잘라서 말려버리면 죽어버리잖아요. 재생이 안 돼. 근데 이 과정이 보면은 뭐냐면 물이 사라지는 건데 물이 사라지는 것과 동일하게 바이탈리티가 사라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물 자체가 어떤 바이탈리티, 생명력의 근원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과학적으로 생각하는 과학의 눈으로 보자면 물이라는 것들의 만문의 근원을 보는 게 이 세 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세 가지 상태를 다 나타낼 수 있는 거. 두 번째는 모든 곳에 존재하고 있는 거. 세 번째는 얘가 어떤 바이탈리티를 대표할 수 있다는 거. 이 세 가지 정도로 봤을 때, 아, 물이 만물의 근원, 근본이겠구나. 물이 만물을 다 구성하진 않지만은, 물로부터 만물이 나타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이제 탈레스가 주장했다는 게, 모든 물질에는,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에는 영혼이 있다는 건데, 이거를 이제 물활론이라고 합니다. 할로조이즘이라고 하는 건데요. 에미니즘이랑은 조금 달라요. 에미니즘은 똑같이 말로 설명하면 비슷한데 모든 거에는 영혼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런데 사실 이때 흔히 우리가 부족국가 시대에 했던 에미니즘, 토테미즘하고도 좀 비슷한 건데 사실은 이제 산에는 산의 영이 살고 바다에는 바다의 영이 살고 나무에는 나무의 영이 살고 이런 식의 얘기인데 이 물활론이라고 얘기할 때는 요거랑 에미니즘이랑 조금 바뀌어서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아나키만드로스나 아나키메데스 같은 이런 초기 그리스 자연 철학자들이 물론 에미니즘의 영향을 받았겠죠. 했던 건데 이 만물이 모두 변하는데 이 변화의 원동력을 신이 아닌 내부에서 찾으려는 노력이라고 우리는 봐야 될 거예요. 영혼이 있다는 말 자체가. 즉 이전에는 외부에서 개입된 힘이 사물을 바꾼다라고 생각을 했다면은 이제는 그게 아니라 내부에서 사물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물의 내부에 있는 뭔가를 얘기해야 되는데 이걸 얘기할 용어가 없는 거죠. 안타깝게. 우리도 그래서 우리말로 용어가 없으면 외국말을 가져오잖아요. 그냥 벤처.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될까요? 도전기업? 이런 식의 스타트업은 번역할 수가 이제 시작하는 기업이니까. 하지만 우리말로 얘기하기 애매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말은 외국어를 차용하는데 이 당시 그리스에는 이거를 맨 처음 생각했던 사람이 얘네들이니까 차용할 용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비슷한 거를 가져오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영혼이 된 거죠. 그래서
영혼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추동되는, 그러니까 만물을 내부에서부터 변화시킨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내부적 동력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두 번째로, 이게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인데, 여기는 그런 걸 안 썼습니다만, 만물이, 그 물질이게끔 만들어주는 본질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물질이게끔 만들어주는 본질. 즉, 사람은 혼이 빠지면 사람이 아니다, 더 이상. 육신은 거죽에 불과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처럼. 그럼 그 사람을 사람이게끔 만들어주는 본질은 그 사람의 영혼이잖아요. 소울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모든 물질에는 그 물질이게끔 만들어주는 뭔가 핵심 요소가 있을 건데, 그거를 영혼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이런 거는 이제 전통이 돼서 내려와요. 그리스. 그러니까 이게 로고스로 나타나죠. 한편으로는. 그리고 이데아나 로고스에 대한 어떤 프로토타입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뭐 로고스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신학적 의미의 로고스는 아닐 거고요. 어쨌건 그 사물이게끔 해주는 본질이 뭐냐? 라는 얘기인데, 사실 이거는 이제 과학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설명할 게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해보고요. 어쨌건 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자, 첫 번째로는 그 사물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으로서의 영혼. 두 번째는 그 사물을 만드는 부분으로서의 영혼. 그런데 왜 영혼이라고 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 말고 쓸 말이 없어서, 안타깝게. 고대 그리스에서. 그럼 어쩔 수가 없어요. 기존에 쓰던 말을 대체할 수밖에 없지. 그리고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고대 그리스만이 아니라 동양에서도 그렇고 지금까지 굉장히 유사하게 내려오는 전통인데, 뭐냐면 소우주론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대우주인 자연과 소우주를 비교해서, 이런 걸 보통 이제 유비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유비론인데, 이 유비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걸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인간과, 이것만 유비론이라고 하진 않는데, 이렇게 유비를 하는데, 이런 유비를 통해서 뭔가를 설명해 주고 싶은 거죠. 인간이 이렇게 하듯이 세계도 이래, 또는 세계가 이렇듯이 인간도 이래, 뭐 이런 건데, 그래서 뭐 간이 안 좋으면 간을 먹고 뭐 이런 거였거든요. 순대에서 간을 먹으면서 난 간이 좋아하니까 이러지는 않는데, 요새는, 옛날엔 그러면서 간을 먹었다 이거죠. 어쨌든 이런 걸 유비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탈레스만 했던 게 아니라 모든 곳에서 다 그런 것들이 드러나죠. 이런 유비 이론. 근데 이런 것들의 맹아들도 좀 보인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인간이 숨을 쉬니까, 그러면 영혼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나머지 것들도 영혼을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탈레스는. 자, 그래서 이제 그럼 만물이 영혼을 가진다는 걸 좀 증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도. 얘라고 하면 안 되죠. 아주 오래전에 사신 분, 이분도. 그래서 뭘 가지고 증명을 하냐면 자석하고 호박을 가지고 증명을 해요. 자석하고 이제 못대가리를 가지고 자석을 쓱 갖다 대니까 못이 막 달라와. 봐. 얘가 끌고 있어. 자석이. 이 자석이 영혼이 없다면 어떻게 얘를 끌고 오겠어? 그러니까 이건 변화의 동인을 얘기하는 거죠. 호박도 마찬가지로 호박을 헝겊으로 막 문지른 다음에 쓱 갖다 대면 막 머리카락이 달라붙는 거야. 우린 책받침 가지고 실험을 해봤지, 이거를. 근데 얘네들은, 탈레스는 돈 많은 부잣집 아들이었으면 이제 호박을 가지고 이걸 한 거예요. 여기서 호박이 펌프킨이 아니라 그건 아시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증명을 해요. 사물에 영혼이 있구나. 무생물도 영혼이 있다는 걸 이렇게 증명을 하는 거죠. 지금으로 번역을 하자면 자기력과 전기력으로 증명하는 거죠. 자석은 마그네틱이고, 그 다음에 호박에 사는 거는 그 정전기니까 일어나는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증명을 하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건 이렇게 해서 탈레스가 두 가지를 시작을 한 거예요. 우주 외부에 있는 다른 원인이 아니라 우주 내부로부터 만물의 근원을 찾아보고, 그것이 왜 만물의 근원인지를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만물의 변화를 이끄는 추동원으로서 영혼이란 걸 얘기를 하면서, 이 영혼이 어떻게 추동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남긴 게 별로 없어서 사실은 이런 것들 되게 유추가 많아요. 근데 이제 그냥 내 혼자 하는 유추는 아니고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이런 사람들이 유추를 하는 건데, 제가 스킵한 게 좀 있어요. 뭘 스킵을 했냐? 아리스토텔레스는 탈레스 이런 의미에서 얘기했을 것이다 얘기하는데, 그건 이미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물을 물, 불, 흙, 공기 네 가지로 나누고, 얘네들이 습함과 건조함, 따뜻함과 차가움을 이런 습성을 가지고 막 움직인다라는 자기의 이론이 있으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 속에서의 물의 위치를 딱 만들어놔요. 탈레스를 얘기하면서도. 하지만 이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얘기고, 그래서 이런 식의 얘기들,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러니까 아전 인수를 한 거죠. 그런 거를. 이런 것들은 좀 뺐습니다. 그런 것들을 더 알고 싶으시면은, 원전을 읽으셔야 돼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원전은 없고, 아니면은 그런 것들도 있어요. 세계 철학사. 보통 이제 두꺼운 책 이런 거 있잖아요. 한 권짜리 말고 이런 책으로 한 두세 권짜리로 된 거 있어요. 그 중에 첫째 권에 보면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탈리아 사람인데 이름을 잘 까먹었습니다. 리브로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그리스 철학사라는 책이 있어요. 2권짜리. 그 책에도 좀 나오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소크라테스 이전 그리스 철학자들의 소풍선이라는 책도 있어요. 거기에도 보시면 나와요. 뭐 그런 책들이 이제 있고, 그거 말고도 이제 네이버 퀘스트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위키피디아도 있고. 근데 위키피디아 중에서도 이제 한글 위키피디아도 괜찮은데 영문에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을 볼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스탠포드 그 철학 딕셔너리가 있어요. 제가 그걸 이제 정확하게 하여간 그것을 봐도 그래도 꽤 설명이 잘 돼 있어요. 다 영문으로 돼 있긴 하겠지만 스탠포드니까 이런 것들을 살펴보시면은 이제 좀 더 자세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낙시만드로스로 넘어갈게요. 벌써 시간이 1시간 반이 흘렀네요. 아, 그럴까요? 향후 몇 분 예상하시는지. 만드로스랑 메데스를 합치면은 최소한 30분 이상은 할 것 같아요. 아, 제가 원래 생각. 10분에 끝날 수 있어요? 아, 탈레스도 한 30분 했는데요, 뭐. 앞에는 주절주절 설명할 게 많고 뒤로 가면서 이제 대충 앞에서 설명한 내용 빼고 하면은 좀 줄어들 거예요. 그리스 철학사 출판사가 어딘지 아세요? 리브로예요, 거기는. 네, 그것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출판사 이름은. 그 다음에 세계 철학사라고 나와 있는 책은 제가 본 거는 한 2권 정도가 괜찮았어요. 하나는 이정우 씨가 쓴 거고, 하나는 외국 사람이 쓴 건데 우리나라에서 번역을 한 건데, 그거는 이제 어디 건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뭐가 또 있었더라? 지난번에 올린 거는 네이버 캐스트만 쭉 올린 거고, 그건 그냥 보시기에 괜찮은데, 좀 더 자세히 보고 싶으면, 그것보다 더 자세한 걸 보고 싶으면은, 방금 말씀드린 이런 책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하게 보시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거 있죠? 그,